사로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국회의원 사선에 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을 역임한 관록의 정치인이죠. 지금은 충남도지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최근에 대권 도전 선언한 양승조 지사죠. 양 지사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양승조 지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현역 지금 광역자치단체장이신데 대권 도전 선언하신 계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대한민국이 1인당 지지표가 32,000달러 이르고 총 지지표가 세계 9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극심한 사회 양극화, 또 민족의 소멸로 가는 저출산,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3대 위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원을 14년 정도 활동했고 지금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예. 이런 그 보건복지 상임위 활동과 도정 책임위 기관의 여러 가지 경험과 깊은 고민을 담아서 대한민국의 3대 위기를 극복하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출마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컷오프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경선 통과 만약 하시면 지금 지사 자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선 통과하고 지사제라고는 깊은 연관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본선을 통과해서 최종 후보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네. 이 도지사 직위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본선 경선 기간 동안에는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본선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당내 주자들 9명에서 1명 줄어서 지금 뭐 8명이지만 그렇습니다. 각각 다들 뭐 공약들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런데 양 지사님만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무래도 그 도정의 지사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리도 제가 국회의원 14년을 활동을 했는데요. 12년간을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그 활동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그 가장 커다란 현안 문제,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예. 나름대로 조문된 지혜를 가진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지금 양 지사님과 지금 인터뷰를요. 저희 뭐 네네. 라디오만이 아니고 그 유튜브에서도 YTN 라디오 검색하면 이렇게 화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지금 양 지사님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려놨는데 네. 오른손을 번쩍 들고 연설하시는 모습인데 이거 네네. 지사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언론에서 근데 그 충청 대망론 네네.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선점해 나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보십니까? 뭐 윤석열 전 총장님이 충청권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충청권 대망론을 선점했다기보다는 윤석열 전 총장님이 충청권의 대망론의 적임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왜냐면요. 예. 사실 충청권 대망론의 주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충청인가 태어났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녔든지 아니면 생활했든지 충청인이 이굴에서 헌신하고 봉사에 있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윤석열 전 총장님은 아버님 조상이 충남이라는 거에는 다른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충청권 대망론의 주자라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언어 도난이 아닌가 생각하고 아마 본인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쑥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적임자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양 지사님의 네. 공약 좀 설명해 주세요. 1호 공약은 뭐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우리 8명의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후보 중에서요. 예. 거의 매주마다 공약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만 해도 한 여러 개 정도 되는데요. 그저 대표적인 공약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공공주택의 대폭 공급 확대입니다. 예. 달리 말씀드리면 주택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무주택자가 한 888만 가구이고 청년도 문제도 주택 때문에 분노에 차 있는데 충남에서 더 행복한 주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정책이냐면 약 25평의 아파트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만 원. 예. 그것도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반을 충청남도가 부담하고 2명이 태어나면 전액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이 주택을 1년에 한 20만 채씩 한 15년 동안
공급을 한다면 예. 대한민국 신혼주택 문제, 청년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것이 저희 제1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시면요. 그 다른 그 주요 후보들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사실 거의 근데 공급보다는 규제 강화 쪽으로 지금 공약을 얘기하던데 보니까요. 이분들의 어떤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그 규제 강화 공급이 함께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컨대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요. 대한민국의 그 주택이 한 490만 채 정도가 공급이 됐는데 예. 그중에서 249만 채, 한 50% 정도가 다주택자의 소유로 돌아갔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은 104%가 넘습니다. 가구 수 모두 주택 수가 많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가 한 43%에 이른다는 것은 이런 다주택자 소유를 여러 가지 방안에서 규제하고 어떤 제한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일정한 규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그런데 양 지사님도 이제 젊은층 공략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이병 월급 180만 원, 네. 병장은 네네. 210만 원 주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네. 말씀하셨던데요. 이건 왜 먼저 우리 대한민국 사병들인데요. 저도 예, 물론 예.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국방 의무, 병역 의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예. 다만 우리 청년들을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이 군에 있게 하는데 이 적절한 보상이 아니고 최소한의 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저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면 적정 임금은 지급하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최저 임금 수준의 월급은 지급해야 된다. 네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병이 180만 원, 병장이 한 210만 원 정도인데요. 예. 그럼 효과가 어떤 효과느냐? 최소한의 보상이 따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사병 기간에 그 월급여를 한 반 정도만 모은다면 예. 제대할 때 좀 한 2천만 원 정도를 더 모으게 됩니다. 예. 좀 알뜰하게 모으면 한 3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군에 입대한 사람은 나머지 제대해서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이 되고 예. 또 대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 사병의 경우에는 사회 출발에 하나의 예.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석수조 효과가 있는 것이 사병들에 대한 최저 임금 수준의 월급 급여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예, 근데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비용이 네. 천문학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뭐 그 천문학적은 아니고요. 지금 예. 들어가는 비용이 한 몇 조 원 정도인데요. 충분히 예. 그거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 뭐 대한민국 예산이 557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병역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그 보상이라는 점에서는 뭐 예산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예산 구조입니다. 예. 양 지사님 군대에 계실 때 월급 얼마 받으셨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대할 때 4,500원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받고 복무하신 분들이 이거 들으시면 좀 배 아프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사병 같은 경우는 우리 예. 자식들이죠. 예. 일본 사람들 자식들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거는 사병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예. 전부 다 관심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죠. 정말 이게 현실화된다면은 군대 가고 싶어 군대 가서도 정말 지금 내가 허송세월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할 젊은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곁들여서 여성 같은 경우는 그 복무를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복무를 허용해서 네네. 그게 이제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 때문에요. 그 병력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병제 같은 경우는 위험성 있는 건데 이제 사병들이 최저임금의 수준의 월급을 급여한다면 여성 중에도 그럼 나도 좀 군대를 가서 최저임금에도 몇 년 경험을 쌓고 가고 싶다 하는 여성분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여성에도 사병 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여성에게 병역을 부과하는 전 단계로서 의미가 있고요. 물론 부과 문제는 뭐 굉장히 깊은 숙고가 필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 지사님께서는 지역 균형 발전 강조하시던데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많이 강조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현 정부에서 이게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거두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그렇게 성공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이 대한민국 전체 국토의 한 11.8%에 불과하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50%가 넘는 인구가 집중해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늘상 주택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공해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야말로 정말 결기를 가지고 강한 결단을 가지고 이 정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인데 예. 좀 더 강하게 결단력 있게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뭐 공약도 준비해 두신 게 있습니까? 관련해서? 예, 몇 가지 공약이 있는데요. 예. 예컨대 이제 법인세 차등화 같은 문제이거든요. 예. 이제 수도권에 있는 법인한테는 법인세를 인상하든지 그대로 두고요. 예. 지방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그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미적거리고 있는데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우리가 신속하게 예. 실행하는 것이 어떤 그 국가 균형 발전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또 그런 뿐만 아니라 예컨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교육과 일자리입니다. 예.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뭐 서울대라든가 이런 유수한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저는 그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하나의 그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당내 논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송영길 대표가 이제 사실 그동안은 뭐 이제 금기시했던 그 표현인데 대겸이란 말을 써서 좀 논란인데요. 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또 뭐 대표가 최대 당 리스크다. 지금 이게 당내 분란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당내 분란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어떤 당내 분란이고 이게 대선 가도에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만 송영길 대표가 여러 가지 점에서 애쓰신 건 맞는데 이제 대깨문이라든가 우리 당원들의 아무리 일부라지만 당원들에서 비하하고 그 의도를 왜곡하는 발언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하여튼 당대표 같은 경우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공정한 경선 관리가 가장 큰 임무 아니겠습니까? 예. 공정한 경선 관리 또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둔 그런 그 의도성 있는 발언 같은 경우는 상마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정인이면 이재명 지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뭐 그건 어떤 주자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당대표 같은 경우는 공정성이 훼손되고 예. 공정성에 신뢰가 금이 간다면 커다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당대표 같은 경우는 발언에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그 방금 말씀하신 참 그 극성 또는 극렬이라고 표현되는 또는 네. 뭐 강성 이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이 대부분은 뭐 그 당을 지지하고 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만 틀림없는데요. 예. 그렇지만 아주 극성 지지자들 경우는 약간 도를 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이죠. 도를 넘는 상대방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코 우리 민주당의 재주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말씀은 이전에 그 초선 의원들이 그 반성했을 때 이를테면 그때 네네. 문자 포탄 받은 거 뭐 그런 것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문자를 보내는 거는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문자 내용을 보면 도저히 그 상대방의 존중, 예의가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조차도 없는 문자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는 삼가야 된다. 그건 결코 우리 대통령님이나 민주당의 발전, 특히 예.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 지사님, 네. 컷오프 통과 자신 있으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 튀는 발언을 하지 않고 해서 정부적인 인지도는 없을지 모르지만 예. 제가 예.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선의원의 예. 사무총장 지나고 도지사 지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예. 통과될 수 있고 본선에서 예. 당당하게 겨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승조 충남도지사였습니다.